개발 통해서 수익 창출 그리고 부가적인 수익 창출까지 감안했을 때 연간 한 7에서 한 10%의 대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럼 기관 투자자들이 오피스 빌딩 같은 경우는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YBD, CBD, GBD 같은 경우는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이제 CBD 쪽으로 해서 뭐 투자가 많이 일어났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몇만 평 정도가 다시 새로 건물을 짓나요? 지금 개발 공급 예상되는 건 한 5개년 사이에 한 40만 평 정도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사실 기관 투자자들이 조금 신규 CBD에 있는 오피스를 매입 또는 투자하는 걸 꺼려합니다. 사실 잘 생각해 보시면 요즘에 인력 시장도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회사가 로봇 AI가 발달되면서 신입사원들을 뽑는 거에 좀 더 주저주저하는 부분들이 생기고요. 예. 아시다시피 회계사 됐는데 취직할 데 없다 뉴스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전문가들의 예전에는 품귀 현상이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신입사원들이 갈 데가 없는 사회초년생이 줄어들다 보니까 오피스 면적도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 회사 입장에서. 근데 그렇죠. 이제 공급량들은 많아졌고 그 공급량을 누가 수요로 채울 거냐라는 이슈들이 생기니까 결국 이제 CBD에서도 공실 이슈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우려 이런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예측들을 하니까 최근에 많은 거래를 했다가 요즘에는 좀 주저주저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오피스 시장을 만약에 정책이 좀 바뀌었고 주거 시장으로 좀 변화가 됐으면 그나마 좀 주거도 안정이 되고 오피스 시장도 안정이 될 텐데.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주거는 좀 제한 사항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오피스 시장으로 그 많은 물량들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기관들도 조금 주저하는 부분이 있네요. 그렇죠. 처음에 개발 계획을 세운 시행사 또는 시공사들이 토지를 잡고 나서 이거를 분양물로 아파트나 아니면 오피스텔 계획을 해왔다가 네. 그거를 주거 시설로 만들었을 때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다 보니까 행정상의 용이야. 네. 오피스 쪽으로 가자라고 하니까 되게 많은 물량들이 쏟아지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용도 자체나 허용 용도 변경을 해서 주거로 간다라고 하면 그 공급량들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네. 근데 그런 금융 비용들을 좀 구체적으로 뭘 해줬으면 좋겠냐라고 했을 때는 사실 금융 비용들이 올라가니까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허그라든지 한국토지공사라든지 그리고 가 갖고 있는 진행금들 그런 기금들이 보증을 해주고 정부가 보증을 해준다면 사실 금리는 떨어질 수밖에 그렇죠. 없지 않습니까? 시중금리 그리고 최저금리로 조달을 해서 공사를 잘 할 수 있게 준공 동안 시공사한테 책임을 맡기는 게 아니라 한국토지공사라든지 정부 지자체들이 책임지고 준공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제도를 만든다라고 하면 시공사들이 그런 불편함과 어려움 때문에 공사를 못하고 안 짓는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서울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 공급량이 늘어나고 합리적인 가격이 형성되지 않을까. 그게 또 주거 입장에서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오피스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결국엔 사회초년생들이 많이 생기고 대학을 졸업한 친구들이 일자리 찾느라고 힘들지 않을까. 요즘에 캥거루족인데 뭐 집에서 저 살림할게요. 오늘 뭐 뉴스 보니까 그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대학교 4학년을 마치거나 아니면 뭐 더 나은 대학원 뭐 박사들이 나왔을 때 좀 더 사회 전선에서 일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줘야 되는 게 지금 저희 같은 세대나 아니면 저희 윗세대들이 만들어야 되는 행정적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거가 개선돼야지 이 모든 일들이 주거나 오피스 환경이나 다 개선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그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정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오피스 시장도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다. 근데 또 임차료는 또 올라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공사비가 계속 올라가다 그럼요. 보니까 아마 지금 새로 신축된 빌딩 같은 경우는 또 임대료가 확 높을 거 아니에요. 높아야지 수익성이 보장되니까 네. 마치 이런 현상입니다. 옆집이 지었는데 옆집은 뭐 임대료 30만 원이네. 네. 우리는 지금 20만 원 받았는데 조금 더 30만 올려볼까? 원으로 올려야지. 네. 안 그러면 옆집으로 이사가. 그러면은 갑자기 나가고 뭐 회사가 옮기기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뭐 겨자먹기식으로 임대료를 올려야 되는데 최근 CBD, YBD, GBD 정확한 통계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평균적으로 지금 막 10%씩 이상씩 연에 상승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도 좋은 현상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계속 이제 AI가 발달을 처음에 했을 때는
이게 뭐 조금씩 좋아지나 보다라고 하는데 이게 한 달 한 달 다르잖아요. 이게 버전이 업그레이드되면 예전에는 진짜 그냥 뭐 조금 알려줬는데 지금 너무 많이 알려주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사람을 굳이 쓰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그냥 잘 굴러갈 수 있게끔 또 만들다 보니까 또 요새 뭐 변호사를 또 AI를 통해 갖고 거기다 물어보고 이제 뭐 재판 준비하고 뭐 그런 사람도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뭐 개인적 생각이지만 AI를 잘하려고 하고 이 로봇 시대에서 어떻게 같이 상생해야 되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사실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쓰는 AI, 뭐 챗GPT, 제미나이, 뭐 클로드 같은 대표적인 AI를 쓸 때 얼마나 잘 소통해야지 사실 결과값을 잘 얻을 수 있는데 그렇죠. 되게 브로드하게 했을 때는 뭐 거기에 거짓말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요구하는 게 오히려 사회초년생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거를 이해하고 필터하고 알아야지 고칠 수 있거든요. 네. 왜냐면 아시다시피 AI는 거짓말도 할 수 있습니다. 잘하죠. 네. 거짓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의존도가 100이라고 하면 네. 사실은 그걸 다 믿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거짓말도 하기 때문에 그거를 필터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알아야지 필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엔 인간의 배움과 교육 그리고 인간의 뇌를 신장시킬 수 있는 일들은 여전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저는 뭐 로봇이 한다라고 하더라도 인류가 지배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넘어가야 되거든요. 말씀드린 건 이제 컨트롤 당하는 부분 때문에 인간이 필요 없어질 거다라는 우려까지 나오는 거잖아요. 왜냐면 조금씩 그 인간의 설자리들이 좁아지다 보니까 네. 그 좁아지는 영역들을 시장 환경들이 좀 변화시켜주고 선배들이 또 만들어줘야 되는 일들이 생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또 AI로 넘어오긴 했는데 제가 AI 얘기를 한 이유는 네. AI가 발전하기 위해선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근데 요새 기관들이 데이터 센터에도 투자를 좀 하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는 서울에는 이제 데이터 센터를 지을 만한 곳이 없다라고 알고 있는데 네네. 지금 자산 운용 쪽에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기관 투자자들 그리고 기관에서 보고 있는 가장 큰 섹터이긴 합니다. 다른 투자는 다 막혀 있다 하더라도 데이터 센터만을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된 이유는 뭐 반도체 AI의 발달 뭐 이거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러면 데이터 센터가 뭐냐라고 하는 일단 그런 것들도 보통 사람들이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어떤 거냐라고 했을 때 옛날에는 이제 쉽게 말하면은 저장의 공간이었어요. 그렇죠. 뭐 예. 컴퓨터실 뭐 이런 것처럼 저장의 공간이었고 데이터를 보관할 수 있는 것만 쓰다가 지금은 로봇이 학습할 수 있는 공간들 그 학습하는 것 때문에 많은 공간들이 필요한 거고 CPU를 넘어선 GPU가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슈퍼컴퓨터를 넘어간 상황들이 된 거고 그런 것들을 놓을 수 있는 장비 그걸 또 관리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그런 열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거를 갖다가 냉각시킬 수 있는 기술 뭐 여러 가지 데이터 센터의 기능들이 있지만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부지 선정에 대한 이슈, 그리고 네. 전기 크게 큰 꼭지로 보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수전. 뭐 우리나라도 이제 원자력이 없어지다 보니까 네. 사실은 전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전력이 부족한 거를 한국전력이 이제 내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정부 정책상 수도권에서는 이제 더 이상 안 주겠다, 통제하겠다. 대부분 그러고 있고요. 네.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데이터 센터 건립이 만만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수전에 의해서. 두 번째는 민원입니다. 님비 현상이라고 그래갖고 우리 집 옆에 데이터 센터 싫어. 전자파가 올 것 같아. 애들이 피해 볼 것 같아. 노인한테 영향이 있을 것 같아. 근데 많은 박사분들께서 핸드폰 머리맡에 두고 있는 것보다 전자파가 없다. 그래서 피해는 없거나 미비하다. 네. 근데 거기에 대한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되게 수년의 일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누구도 개런티하고 확언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간과 개발 계획을 갖고 있는 시공사하고 충돌할 수 있는 상황이고 행정 업무를 보는 지자체에서도 민간이나 아파트 데모에 대해서 또 눈치로 봐야 되는 상황이 또 표하고 집결되죠.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많은 공급 계획을 세우고 있는 데이터 센터들이 지금 가다가 섰다라는 표현이 맞죠. 그러니까 개발 계획을 두고 있다가 허가가 나지 않아서 아니면 허가가 났는데도
민원 현상이 있어서 그런 일들이 있는데 또 이런 일들을 빨리 정부가 중재를 해서 네. 해소하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면 전 세계에서 5G 그리고 통신망 아시다시피 뭐 산에서도 터지고 네. 저기 지하에서도 터지고 이런 나라가 없거든요. 그런 구축에 대한 망 구축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자동차 전면 자율주행, 네. 버스 자율주행 이런 일들이 생겼을 때 우리나라 같은 거점이 없거든요. 그래서 해외에서도 데이터 센터 국내를 선호하고요. 왜냐하면 일본은 지질에 노출돼 있고 해일에 노출돼 있고 쓰나미 노출돼 있고 이런 상황인데 장폐제 역할인 뭐 일본이 다 막아주고 있으니까 사실 그런 부분들이 저희한테 또 도움이 되고 네. 지진이 있기는 하지만은 거의 뭐 미비하고 몇 군데 권역 빼고는 사실 지진이 일어나지 않거나 거의 없거나인 거니까 네. 데이터 센터의 요충지로 상당히 좋거든요. 네. 근데 왜 수도권이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사실 망들의 형성이나 광케이블은 다 수도권들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이유는 그런 망들이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하는데 제가 들은 거는 네. 자율주행차가 반응이 0.1초 늦게 되면 10m를 가게 돼 있어요. 그럼 사람이 죽고 안 죽고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속도를 레이턴시가 가까워야지 늦는 게 발생을 안 생기니까 네. 그래서 공급망들과 케이블의 접근성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게 단순하게 물류센터가 아니다 보니까 전문가들이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데이터 센터 관리 전문가들이. 근데 그들이 사는 집에서 멀면 안 돼요. 출퇴근이 뭐 예를 들어서 저기 전라도 가라, 강원도 가라. 네. 가겠습니까? 안 간다라는 거죠. 고급 인력들이 집 주거지에서 가까운 데를 가기 원하니까 사실 뭐 요충지가 요즘에 나오고 있는 데가 이제 하남권, 뭐 양재 밑에 있는 과천, 가산, 구로, 그다음에 영등포 이렇게 돼 있는데 안양, 용인 뭐 이런 데서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오히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자사운용사 그리고 증권사, 시공사들이 좀 곤욕을 치르고 있는 부지들이 조금 있습니다. 네. 그런 일들이 빨리 조속하게 행정처리로 인해서 잘 해결되고 우리나라 그 인프라들을 확장돼야지 사실 경쟁력이 있는 거거든요. 네. 지금은 이제 4세대를 넘어서 이제 5세대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에 대한 얘기인 거고요. 네. 그렇게 했을 때 이런 이 두 가지 문제가 있어서 뜨겁기는 하지만 네. 투자자들의 관심도는 높지만 난이도가 아직도 높다. 그리고 임차라고 하면 사실 데이터 센터를 누가 쓸 거냐라고 했는데 네. 이 데이터 센터를 쓸 수 있는 회사들이 되게 소수적이에요. 그렇죠. 한정적이겠죠. 네.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이 쓰고 있는 AWS라는 데이터 센터 운영업체를 저희로 하면은 뭐 20년간 운영했던 통신사들, 네. KT, LG 뭐 등등이 있고 한화 이런 데가 대부분인데 그들 또한 미래에 얼마만큼 쓸지 모르기 때문에 네. 확정지어서 내가 임대를 무조건 해줄게 네. 이게 없다 보니까 사실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익성 문제들인지 아니면 처음에 개발할 단계에서 PF라든지 이런 일들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다. 말씀드린 행정적인 업무 수절이라든지 민원 때문에 이슈들도 있지만은 사용자에 대한 이슈 그렇게 크게 지어서 누가 쓸 거냐 그런 문제들도 같이 있어서 뜨겁지만 어렵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이게 뭐 데이터 센터가 많이 지어지지 않다 보니까 처음에 만약에 짓는다라고 하면 또 대규모로 지거나 수익성이 그나마 괜찮을 거 아니에요. 그렇고 그런 부지를 지금 찾고 계신 건가요? 다들 찾고 있고 찾은 데들은 공사를 시작한 데도 있고 뭐 준공을 하고 있는 데도 있는데 결국에 우리 저희 시청자들이나 개인들이 그러면 데이터 센터를 나하고 별개의 일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어떤 식으로 투자하냐라고 했을 때 미국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리츠로 상장을 해요. 개인들이 주식처럼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게. 예상하는 지금 상태로 봤을 때 개발 통해서 수익 창출 그리고 부가적인 수익 창출까지 감안했을 때 연간 한 7에서 한 10%의 대량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데이터 센터 리츠들이 많은 운용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만들어졌을 때 개인들이 간접적으로 예. 소액부터 뭐 고액까지 퇴직금까지 투자하신다라고 하면 그래도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럼 7에서 10% 정도라고 하면은 만약에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업체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일단 초반에는 지금 외국계 투자자들하고 네.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를 맡고 있고요. 네. 그냥 앞단에 대한 리스크들을 사실 개인들이 그렇죠. 하기는 너무 어렵죠. 네. 개발 리스크라든지 중공의 리스크들 이런 것들을 노출된 상황에서 개인들한테 전가하기는 너무 어려운 일이고 네. 뭐 기관들이나
그리고 정부에서도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이게 다 지어지고 온전히 좀 안전한 상태, 누구나 아는 임차인들이 사용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거를 결과물로 보여줬을 때 예. 상장이라는 걸 하고, 그리고 그 상장을 통해서 주식처럼 거래를 하고, 그리고 배당 받을 수 있게, 뭐 그렇게 간접적인 투자들의 여건들을 지난 선진국들이 만든 것처럼 좀 만들어 주려고 하고 있는 상황. 아직까지는 안 돼 있지만 조만간 이렇게 주식처럼 이제 사고 팔 수 있는 그쵸. 그런 시장이 열릴 것이다라고 그쵸.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뭐 괜찮겠네요. 왜냐하면 보통 요새 주식이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전세금으로 투자했다느니 아니면 대출 받아서 퇴직금으로 집 팔아서 투자했 뭐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게 올라가는 시장이면 별 문제 없이 나가는데 만약에 이게 갑자기 떨어지는 시장이면 손해봤다 몇 억 몇십억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때 조금씩 그냥 수익 실현 어느 정도 하시고, 그러니까 너무 많이 투자하지 마시고 이제 만약에 뭐 7%에서 10% 정도 수익 나오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장기적으로도 어차피 데이터 선택가 들어간다고 하면 걔네들이 뭐 10년, 20년 동안 그 이상은 운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뭐 고정적으로 수익이 나오면 그런 투자가 훨씬 더 괜찮을 것 같긴 하거든요. 저도 말씀하신 대로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인프라 투자이거든요. 네. 시설에 대한 투자. 뭐 대표적인 건 물류, 뭐 데이터 센터. 네. 장기적으로 지리적인 이벤트가 생기지 않으면 결국엔 안정적인 걸 갖다 줄 거고, 네. 그 안정적인 베이스를 통해서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중하게 모아온 돈들이 네. 그런 데에 투자돼야 되지 않을까. 네. 그게 또 다른 시너지로 순환적으로 다 재투자가 또 될 거고,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말씀하신 대로 이게 좀 여담이긴 하지만은 많은 분들이 나 이거 지금부터 타야 되지 않을까. 네. 그때가 항상 끝물입니다. 집 팔아서 뭐 전세자금 대출로 신용대출로 끌어다가 쓰는 순간에 그게 꼭지고요. 그렇죠. 항상 네. 보면 내가 살 때가 가장 높은 곳이었다. 뭐 저도 뭐 많은 경험들이 있어서 뭐 전문가지만은 뭐 항상 뭐 주식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부동산 쪽이니까. 예. 그러면은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파트 얘기하고 뭐 다 여러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네. 이게 공급이 제한적이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데이터 센터가 짓기가 어렵다 보니까 네. 지어진 게 만약에 몇 개가 있다고 하면은 그런 거 투자하는 것도 진짜 공급이 곧바로 늘어나기 힘드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아까 뭐 전기라든지 뭐 냉각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 다 완비가 돼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빨리 완공이 되면 저라도 투자하고 싶겠네요. 진짜. 그렇죠.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경제학적인 가장 기본적 이론 중에 하나가 가격 형성이 수요와 공급에 대한 차이인 거거든요. 그렇죠. 예. 수요는 계속 늘어날 거고 공급은 지금 제한적이거나 아니면 짓는데 어렵다라고 했을 때 이미 지어진 자산의 가치들은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고, 예. 그 기회가 있다면 빨리 투자하는 게 맞다라는 걸 뭐 공감합니다. H 자산 운용에서도 네. 빨리 선점을 하셔갖고 주식으로 발행을 하시면 제가 먼저 투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부동산 시장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시장만 이렇게 소외받을 거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올랐을 때 우리 흔한 말로 무릎에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는 끝까지 올라간다 했을 때 내 돈이 아니라고 하면 되고, 그리고 또 분산해서 지금 저평가된 자산에다가 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염두하고 네. 또 투자처를 발굴하시는 게, 저희가 뭐 어떻게 맨 꼭대기에서 팔겠습니까? 그렇죠. 저 밑에서 살 수도 없는 일이고. 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좀 과도한 레이버리지로 그래도 투자 수익을 벌었다면 어느 정도는 차익 실현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소외됐던 자산들을 좀 다시 보는 게 낫지 않을까. 부동산 시장도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아무리 묶여 있지만 자본주의 상태에서 행정이 네. 다 막을 수는 없거든요. 네. 결국에는 거기에 대한 니즈, 그리고 통화, 자본의 흐름들이 또 그쪽으로 또 갈 수밖에 없는 일이라서 결국에는 부동산 시장도 다시 또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와 함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볼 때 산이 높으면 또 골도 깊을 거고, 또 그럼요. 골이 깊다 보면 또 산도 높을 거고. 예, 그러니까 지금 주식시장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떨어질 때 이제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고,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올라갈 수 있게 이제 개구리가 이제 한 걸음 뒤로 물러서 높이 점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부동산 쪽도 아마 호황이 되지 않을까. 뭐 올해 하반기라든지 내년 뭐 상반기 정도에는 뭐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에 말씀드리자면 네. 뭐 주식 가치도 10배에서 100배까지 쳐주지 않습니까? 네. 사실 아까 제가 원가 얘기를 했지만 부동산 짓는데 원가 지금 공사비만 평당 1,000만 원을 요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원가 네. 계산을 했을 때 10배, 20배를 논다라고 하면 지금 가치도 그렇게 비싸 보이지는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이 비싸냐 싸냐 문제가 아니라 그런 주거를 문제없게끔 환경을 만들어주는 일이 우선돼야 되고 과도한 그냥 대출 억제적 정책이 답이냐라고 했을 때는 그렇지 않아 보인다. 좀 더 합리적인 개선책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급하게 좀 너무 많이 올라온 것들을 좀 이렇게 누르고 있다 보면 예. 풍선 효과처럼 주식이 또 올라가고 그렇죠. 주식이 또 어느 정도 과하다 싶으면 또 이렇게 조정을 하게 되면 또 다른 또 숨어있던 부동산 자산들이 또 다시 또 빛을 바라보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급하게 제가 네. H 자산운용본부의 이승훈 본부장님 모셨는데 오늘 뭐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저희 빌딩 셀러리 저기 100만 구독자 맞죠? 100만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미리 와서 이렇게 선점해야 하고 이번 기회로 인해서 저로 인해서 또 많은 분들이 또 다른 시선으로 부동산을 좀 바라봐 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기회 있으시면 다음번에도 불러주시면 또 새로운 알겠습니다. 주제로 예. 또 트렌드를 항상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아유 감사합니다. 예. 초대해 주십시오. 이상 빌딩 셀러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